남편을 일찍 여인 박말수는 8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억척스러운 생활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작은 텃밭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하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시작한 작은 떡집이 이제는 동네에서 제법 알려진 요식업체로 자리 잡았습니다. 어머니, 아침부터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시면 몸이 힘드시잖아요. 며느리 소정이 부엌에서 나오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겉으로는 다정한 며느리의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눈 깊숙한 곳에는 다른 무언가가 숨어 있었죠. 말수는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괜찮다, 소정아.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와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니? 하지만 요즘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면 숨이 차고 무거운 것을 들 때면 어깨가 결리는 일이 잦아졌죠. 소정은 시어머니의 등을 살며시 바라보았습니다. 말순이 평생 모은 재산과 부동산, 그리고 얼마 전에 새로 가입한 고액보험까지 모든 것이 언젠가는 남편 재혼에게 그리고 결국은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묘한 기대감이 꿈틀거렸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다정한 며느리의 모습을 유지했죠. 그래도 건강이 제일 중요하시잖아요. 병원 검진도 정기적으로 받으셔야 하고요. 소정의 말에 말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평소와는 다른 어조를 느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은 금세 지나갔고 말수는 그저 며느리의 걱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순을 억척스러운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남편 없이도 자식을 훌륭하게 키워내고 작은 장사를 시작해 지금의 부를 일궈낸 그녀를 존경했죠. 하지만 최근 들어 말순의 표정에서 어딘가 모를 그림자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동네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할머니들은 말순의 며느리 소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사롭지 않았죠. 저녁 식사 시간, 아들 재훈이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재훈은 언제나 어머니를 먼저 챙기는 효자였습니다. 어린 시절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그는 어머니의 고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재훈아, 너무 늦게 들어오지 마라. 몸 상한다. 말순의 목소리에는 아들에 대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정은 그런 모자의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겉으로는 화목해 보이는 가족의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다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죠. 며칠 후 말수는 소정의 권유로 종합병원에서 정기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학병원의 차가운 복도를 걸으며 말수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죠. 소정이 유독 입원 검사를 권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지만 며느리의 걱정으로 받아들이려 노력했으니까 꼴찌.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소정은 계속해서 시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죠. 말수는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소정아, 너무 걱정하지 마라. 별일 없을 거야 라고 말했지만 정작 자신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말순 어르신 전반적으로는 나이에 비해 건강한 편이십니다만 의사의 말이 잠시 멈췄고 말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다만 젊은 시절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심장과 혈관에 무리가 온 상태입니다.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그 순간 소정의 눈이 번뜩 빛났습니다. 의사의 말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집중해서 듣고 있었죠.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이 있나요? 소정의 질문에 의사는 갑작스러운 심장 발작이나 뇌졸중의 위험이 일반인보다 높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 소정은 말순의 팔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더 잘 돌봐드릴게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전혀 다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죠. 집에 도착한 후 소정은 서둘러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말순 씨 보험건으로 연락드렸는데요. 소정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혹시 말순이 들을까봐 조심스러워했죠. 혹시 보험금 지급 절차에 대해 미리 알아볼 수 있을까요? 보험회사 직원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고 소정은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의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걱정은 따로 있었죠. 며느리 소정의 표정에서 느꼈던 묘한 기운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정은 평소보다 더욱 세심하게 말순을 챙겼습니다. 어머니, 약 드셨나요? 혈압약 빼먹으시면 안 돼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며느리의 모습이었지만 말순은 그녀의 시선에서 무언가 계산적인 것을 느꼈죠.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재우는 어머니의 건강 상태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왜 혼자 그런 걱정을 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아내 소정이 어머니를 잘 돌보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죠. 그는 아직 아내의 속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소정의 행동은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말순의 약을 챙겨주면서도 때로는 어머니, 오늘은 컨디션이 어떠세요? 라며 유독 건강 상태에 대해 자주 물어보았죠. 말순은 며느리의 관심을 고마워해야 할지 아니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 소정은 말순이 낮잠을 자는 동안 조용히 보험 서류들을 꺼내 살펴보았습니다. 고액의 생명보험, 상해보험, 그리고 최근에 가입한 질병보험까지 모든 것을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었죠. 소정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정도면. 하지만 그 순간 말순이 깨어나는 소리에 급히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소정아, 뭘 보고 있었니? 말순의 질문에 소정은 당황했지만 금세 자연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어머니. 보험 서류 정리하고 있었어요. 만약을 위해서요. 말순은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가슴 한편이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만약을 위해서라는 말이 왜 이렇게 서늘하게 들리는 걸까요? 그날 저녁 재훈이 늦게 퇴근했습니다. 소정은 남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대요. 혹시 모르니까 우리가 더 잘 모셔야 할 것 같아요. 재훈은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소정의 표정에서 뭔가 어색한 점을 느꼈죠. 그런데 소정아, 너 요즘 어머니 보험 이야기를 자주 하는 것 같은데. 재훈의 말에 소정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만약을 대비해서 알아두는 거예요. 우리가 미리 준비해두면 어머니도 안심하실 테니까요. 재훈은 아내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말순은 점점 며느리의 행동에서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소정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계산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며느리를 의심한다는 것이 옳은 일인지 고민되었습니다. 동네 할머니들과의 대화에서도 말순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요즘 며느리가 너무 잘해줘서 오히려 부담스러워. 하지만 정작 속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죠. 며느리의 과도한 관심이 진짜 걱정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말순은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 고생해서 모은 재산, 아들을 위해 준비한 모든 것들이 정말 올바른 곳에 전해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죠. 며느리 소정에 대한 불안감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가슴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불편함만이 있을 뿐이었죠. 소정의 계획은 점점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검색했죠. 노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이 보험 조사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어떤 경우에 의심받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았습니다. 말순이 외출한 사이 컴퓨터 앞에 앉아 검색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정보를 수집했죠. 어머니, 오늘 컨디션이 어떠세요? 소정은 매일 아침 말순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혈압을 재어주고 약을 챙겨주는 모습은 누가 봐도 효부의 전형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전혀 다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말순의 건강이 악화되기를 은밀히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소정은 말순의 약을 정리하면서 묘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혈압약을 불규칙하게 복용하게 하거나 약의 용량을 조절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무서워서 금세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그런 위험한 행동을 할 용기가 없었죠.
대신 소정은 말순의 생활 패턴을 바꾸려 노력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일찍 일어나지 마세요. 몸에 무리가 가요. 또는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위험하니까 제가 대신 할게요라며 말순의 활동량을 줄이려 했습니다. 겉으로는 건강을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말순의 체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였죠. 말순은 며느리의 과보호에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활동적으로 살아온 자신이 갑자기 모든 것을 며느리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 불편했죠. 소정아, 나도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왜 자꾸 막니? 하지만 소정은 어머니의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라며 계속 자신의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소정의 행동에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말순과 친하게 지낸 동네 할머니는 소정의 이중적인 모습을 눈치채고 있었죠. 저 며느리 뭔가 이상하지 않아?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함부로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소정은 보험회사와의 연락도 더욱 빈번해졌습니다. 혹시 피보험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할 경우 조사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자연사와 사고사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들을 정중하게 물어보며 필요한 정보를 수집했죠. 보험회사 직원은 친절하게 답변해 주었지만 소정의 질문이 다소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약간의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재호는 아내의 변화를 서서히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정이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죠. 특히 보험 이야기가 나올 때면 아내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한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단순한 걱정으로 여기고 있었죠. 그날 밤 소정은 침대에 누워 자신의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말순의 건강 상태, 보험금 규모, 그리고 의심받지 않을 방법까지 모든 것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자신이 이런 끔찍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죄책감도 느꼈죠. 그러나 거액의 보험금에 대한 욕심이 양심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말순이 우연히 소정의 전화 통화를 엿듣게 된 것이죠. 그날 오후 말순은 화장실에 가려다가 소정이 베란다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서 처음에는 잘 들리지 않았지만 점점 가까이 다가가며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죠. 네, 박말순 씨 보험건인데요. 만약 피보험자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 얼마나 빨리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소정의 목소리였습니다. 말순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자연사라면 문제없죠. 말순은 충격에 휩싸여 벽에 기대고 서 있었습니다. 자신의 며느리가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죠. 손이 떨리고 다리에 힘이 빠져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평생 믿고 의지했던 며느리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소정은 통화를 마치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평소와 같은 다정한 목소리였지만 이제 말순에게는 그 목소리가 전혀 다르게 들렸죠. 말순은 억지로 평정을 유지하며 여기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숨길 수 없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소정이 다가와 말순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순간 말순은 소름이 돋았죠. 며느리의 손길이 이렇게 차갑고 무서울 수 있다는 것을 처음 느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말순은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날 밤 말순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소정의 전화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만약 피보험자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 자연사라면 문제없죠. 이런 말들이 악몽처럼 반복되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고 믿었던 며느리가 실제로는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다음 날 아침 소정은 평소처럼 말순을 챙겼습니다. 어머니, 어젯밤에 잠 못 주무셨어요?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하지만 말순은 며느리의 관심이 이제는 무섭기만 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며느리의 계획을 눈치챘다는 것을 들키면 어떻게 될지 걱정되었죠. 말순은 며느리 앞에서 최대한 평소와 같이 행동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소정이 약을 건네줄 때마다, 음식을 가져다 줄 때마다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되었죠. 이 약에 다른 것이 섞여 있는 건 아닐까? 이 음식은 괜찮을까 하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소정도 시어머니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말순의 시선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알아챘죠. 혹시 자신의 계획이 발각된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평소와 같이 행동하려 노력했죠. 재훈이 퇴근했을 때 말순은 아들에게 무언가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에 대한 의심을 아들에게 털어놓기에는 너무 충격적이고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였죠. 게다가 확실한 증거도 없었습니다. 단지 우연히 들은 전화 통화 내용뿐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말순은 자신의 방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자신이 이런 배신을 당하다니.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보호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직감했죠. 며칠 후 동네 할머니 김순덕이 말순의 집 앞을 지나가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소정이 말순 몰래 약봉지를 살펴보며 뭔가 조작하는 듯한 모습이었죠. 순덕은 처음에는 그냥 약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소정의 행동이 너무 은밀하고 조심스러워 보여서 의심스러웠습니다. 이상하네. 약 정리하는 거라면 왜 저렇게 몰래 하지? 순덕은 그 장면을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오랫동안 동네에서 살아온 경험으로 사람의 이상한 행동을 놓치지 않는 눈을 가지고 있었죠. 며칠 더 지켜본 결과 소정의 행동에는 분명 뭔가 수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순덕은 다른 동네 할머니들과도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말순이네 며느리 좀 이상하지 않아? 맞아, 나도 그런 생각했어. 뭔가 계산적인 느낌이 들어. 할머니들 사이에서도 소정에 대한 의구심이 점점 커지고 있었죠.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덕은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소정이 보험회사 직원과 만나서 대화하는 모습을 본 것이죠.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의 대화를 멀리서 지켜보니 소정이 뭔가 서류를 받아들고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건 분명 보험 관련 이야기야. 순덕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말순의 안전이 걱정되었고 무엇보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말순에게 직접 말하기에는 너무 충격적일 것 같아서 먼저 재훈에게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재훈이 퇴근하는 시간을 맞춰 순덕은 그를 기다렸습니다. 재훈아, 잠깐 할 말이 있어. 재훈아, 잠깐 할 말이 있어서 그러는데. 순덕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재훈은 동네 할머니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뭔가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직감했죠. 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내 아내 말이야. 요즘 행동이 좀 이상해. 순덕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재훈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며 계속해서 설명했죠. 며칠 전에 봤는데 내 어머니 약을 몰래 만지작거리더라고. 그리고 오늘은 보험회사 사람이랑 만나서 뭔가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봤어. 재훈은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할머니, 그건 아마 어머니 건강을 걱정해서 하는 일일 거예요. 소정이는 제 어머니를 정말 잘 모시거든요. 하지만 순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훈아, 내가 이 동네에서 몇십 년을 살았는데 사람 보는 눈이 틀렸겠니? 내 아내 눈빛이 예전과 달라졌어. 순덕의 말을 들으며 재훈은 최근 아내의 행동들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유독 어머니의 보험 이야기를 자주 하던 것, 어머니의 건강 상태에 대해 과도하게 관심을 보이던 것, 그리고 때로는 어머니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느꼈던 묘한 기운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씩 떠올랐죠. 할머니, 혹시 더 구체적으로 본 것이 있으세요? 재훈의 질문에 순덕은 자신이 목격한 모든 것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소정이 말순 몰래 약을 조작하는 듯한 모습, 보험회사 직원과의 은밀한 만남, 그리고 말순을 바라보는 계산적인 눈빛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을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재훈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믿고 사랑했던 아내가 어머니에게 해를 끼치려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하지만 순덕의 말들이 하나하나 들어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 재훈은 아내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정이 어머니와 대화할 때의 표정, 어머니의 약을 챙겨줄 때의 모습, 그리고 보험 이야기가 나올 때의 반응까지 모든 것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았죠.
그러자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소정이 어머니에게 약을 건네줄 때 그녀의 손이 미묘하게 떨리는 것을 재우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소정을 바라보는 시선에서도 이전과는 다른 경계심을 느낄 수 있었죠. 뭔가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재우는 며칠 동안 은밀히 아내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소정이 컴퓨터를 사용할 때, 전화 통화를 할 때, 그리고 혼자 있을 때의 모습까지 점점 더 많은 의심스러운 점들이 발견되었죠. 특히 소정이 자신이 없을 때 어머니를 대하는 방식이 평소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재우는 소정의 휴대폰에서 보험회사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들을 발견했습니다. 보험금 지급 절차 안내, 피보험자 사망 시 필요 서류 등의 내용들이었죠.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정말로 어머니의 죽음을 계획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들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재우는 며칠 동안 더 많은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소정의 컴퓨터 검색 기록, 보험회사와의 통화 내역, 그리고 약국에서 구입한 의심스러운 약품들까지 모든 것을 차근차근 정리해 나갔죠. 아내를 믿고 싶은 마음과 어머니를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 사이에서 괴로워했지만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저녁 식사를 위해 식탁에 앉았습니다. 평소와 같은 일상적인 풍경이었지만 재훈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죠. 소정은 여전히 말순을 세심하게 챙기는 며느리의 모습을 연기하고 있었고 말순은 며느리를 의심하면서도 확신할 수 없어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소정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이제 재훈에게는 그 속에 숨겨진 계산이 들려왔습니다. 괜찮다. 말순의 대답도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않았죠.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한 기류를 재훈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재훈은 소정에게 말했습니다. 소정아, 잠깐 이야기할 것이 있어. 거실로 나와봐. 소정은 남편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하지만 재훈은 대답하지 않고 먼저 거실로 향했죠. 재훈은 미리 준비해둔 서류들을 식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보험회사와의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출력물, 컴퓨터 검색 기록, 그리고 의심스러운 약품 구매 내역까지 모든 증거들이 한눈에 들어왔죠. 소정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소정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이미 게임은 끝난 상태였습니다. 재훈은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소정아, 이제 그만해. 내가 어머니에게 무슨 짓을 하려고 했는지 다 알고 있어. 소정은 마지막까지 발악해보려 했습니다. 여보, 이건 정말 오해예요. 저는 그냥 어머니를 걱정해서. 하지만 재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험금 지급 절차를 미리 알아보고 어머니 약에 손을 대고 어머니의 죽음을 기다리면서 걱정한다고. 재훈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죠. 그 순간 말순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던 것이죠. 소정아, 말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널 그렇게 믿었는데 내가 정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니? 소정은 시어머니의 실망한 표정을 보고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소정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모든 것이 탄로난 상황에서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죠. 재훈은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소정아,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다 알고 있어. 이제 어떻게 할 건지 내가 선택해. 소정은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탐욕과 계획들이 모두 드러나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그 사과가 진심인지 아니면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말순은 자리에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자신이 이런 배신을 당하다니. 그동안 느꼈던 불안과 의심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재훈은 어머니를 부축하며 소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였습니다. 며칠 후 소정의 보험 사기 계획은 경찰 조사로 이어졌습니다. 재훈이 수집한 증거들과 동네 할머니 순덕의 증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소정은 결국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법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배신과 살인 미수 혐의로 엄중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었죠. 말수는 충격에서 회복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믿었던 며느리의 배신이 너무나 큰 상처를 남겼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들 재훈의 변함없는 효심과 동네 사람들의 따뜻한 위로 덕분에 서서히 마음의 평안을 되찾아갔습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구나. 재훈은 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회사 일보다 어머니의 건강과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주말마다 어머니와 함께 시장에 가고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더 잘 모시겠습니다. 동네 할머니 순덕은 진실을 밝혀낸 것에 대해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경험과 직감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것이죠. 말순아, 이제는 마음 편히 지내렴. 우리가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마을 사람들도 말순을 더욱 따뜻하게 보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은 점차 예전의 활력을 되찾아갔습니다. 며느리의 과보호에서 벗어나 다시 자신만의 일상을 찾을 수 있었죠. 이른 아침 마당을 쓸고 텃밭을 가꾸며 동네 사람들과 정담을 나누는 소소한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역시 내 자리는 여기구나. 어느 따스한 봄날 오후 말수는 마루에 앉아 동네 아이들에게 손수 만든 떡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죠. 할머니, 이 떡 정말 맛있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기쁨을 보며 말수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재훈도 어머니 곁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 다시 평안한 미소가 돌아온 것을 보며 마음이 놓였죠. 어머니가 행복해하시는 모습이 제일 보기 좋습니다. 모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한 미소를 나눴습니다. 해가 지면서 마을에는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말수는 하루를 되돌아보며 감사한 마음을 가졌죠. 비록 힘든 시련을 겪었지만 그 과정에서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돈이나 재산보다는 진실한 마음과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말수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것이구나. 하지만 결국은 사람의 진심이 이기는 법이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의 지혜와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록 여든이 넘은 나이였지만 말순의 삶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고 그 삶은 이제 더욱 평온하고 의미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